송준호 학우님, 송준호 학우님, 마이크가 꺼져 있나요? 네, 꺼져 있었네요. 시작할까요? 우리?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딱 좋군. 네, 잘 나오네요. 네. 이거 그 캡스톤 디자인 발표할 때만 더 떨리는데, 4대3 비율인 거 저만 킹 받습니까? 이거 PPT 비율을 더할 수 있나? 바꿀 필요는 없는데. 그냥 하시죠. 딱 채팅방 다 보여서 좋다. 뭐 이게 제 거에서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거. 그거 아마 디자인 설정할 때 4대3 레이아웃 쓰나 본데. 아, 뭐 여튼 네. 발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딱 4시가 되었으니까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컴퓨터공학과에 지금 1학번을 재학 중인 송준호라고 합니다. 오! 음, 네, 제가 일단 채팅창을 일단 옆에 지금 듀얼 모니터 쓰고 있어서 옆에 켜두곤 하는데, 제가 이게 당장 이게 바로바로 제가 이거 발표하다 보면 못 볼 수 있어가지고 조금 답변이 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 부탁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자, 저는 이런 일들 좀 이야기하고 합니다. 프로그래밍은 아니지만 개발자가 필요하던 일들,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아마 평생 다룰 일이 없을 수도 있는 툴들, 그리고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인턴이나 외주에 대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 그래서 여기서 말한 프로그래밍은 뭐 단순히 코딩을 넘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얘기한 거라서 제가 여기서 말한 프로그래밍은 조금 좁은 범위로 좀 잡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프로그래밍은 아니지만 뭐 코딩은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코딩하고 프로그래밍하고 이렇게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뭐 제가 여기서 말한 프로그래밍은 아마 좀 좁은 의미의 프로그래밍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발표할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전 스타트업에서 이제 인턴 생활하고 또 거기서 외주를 받아왔는데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뭐 아래와 같은 컨텐츠가 있는데 음, 이거는 아마 제 발표를 쭉 보시다 보면은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빠르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타트업 인턴 시절 업무들. 일단 제가 인턴을 이렇게 2020년 겨울방학에 인턴을 시작했습니다. 그 2달짜리로. 네, 2019년에서 일단 스타트업 회사였고 정직원 수는 당시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채용 공고가 아래와 같았는데 음, 네, 일단 사실 여기서 뭐 별건 없는데 이 3번에 개발 지원 조건 3번에 개발에 자신 없어 좋습니다. 사실 이걸 보고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큰 개발할 거는 기대는 안 했어요. 이게 사실 개발을 정말 엄청 코어하고 딥하게 하려면은 이렇게 개발 능력 어느 정도 요구할 텐데 여기서는 개발 능력 요구한다는 내용이 크게 없었으니까 대신에 밑에서 이렇게 약간 마케팅이나 그런 거를 약간 좀 실습한다고 해서 그래도 사실 이렇게가 아니면은 언제 이런 걸 배워볼까 싶어가지고 열심히 지원했습니다. 네, 그래서 서류를 제출하고 가서 면접을 보고 그래 합격을 받았습니다. 네, 일단 결론적으로 일단 여기서 미리 스포일러 해드리자면 저 아래에 나온 업무 내용은 일단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회사는 이런 회사였습니다. 그 인터넷 쇼핑몰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고 네, 절대 IT에서는 아니고 그냥 약간 커머스 관련해서 회사입니다. 그래서 몇 개는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몇 개는 그냥 한국 내 세일즈로 그냥 통판이었습니다. 그냥 물건 떼어가지고 그냥 파는 거죠. 그리고 뭐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 실버가 등 이런 여러 개의 쇼핑 플랫폼에서 다 판매를 하고 있고, 네, 뭐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막 수많은 쇼핑몰 중에 여기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앞으로 PPT 나올 이미지는 대부분 회사 관련이 없는 그냥 제가 임의로 캡처한 거거나 구글에서 가져온 이미지로 네, 최대한 회사에 대한 정보는 숨기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네, 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가서 첫 번째 업무는 일단 제가 소개, 가서 일단 첫 번째 업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은, 네, 일단은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제품을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이제 제품 판매해야 되는데 당연히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네이버 쇼핑에다가 이렇게 제품들을 올리고 거기서 판매를 했는데 네이버 쇼핑에 뭐 검색해 보시면은 막 제품들이 딱 이렇게 순서대로 정렬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정렬된 순서에도 그 정해진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품 순서는 이렇게 네이버 쇼핑 내부에 자체 알고리즘을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알고리즘에 대해 궁금해 가지고 직접 문의를 해 봤는데 비공개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네. 사실 이것도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이거 회사 매달렸던 거라서 좀 불가능했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 알고리즘과 별개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금 왼쪽 사진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뒀듯이 이렇게 광고 제품들은 이렇게 무조건 위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일반 제품보다 이렇게 위에 상위에 노출되도록 해 놓고 그리고 이게 재미있는 게 이게 검색 키워드별로 광고를 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남성용 지갑을 이렇게 팔고 있다면은 뭐 남성용 지갑을 살 사람들이 검색하면 키워드로는 뭐 지갑이나 뭐 남자 지갑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검색할 텐데 이런 키워드에 맞춰서 내 제품이 표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마우스 커서가 보이나요, 혹시? 화면에? 네, 보입니다. 네. 그 마우스 커서를 이용하면은 이게 레이저 포인터를 대용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안 이런 식 보입니다. 제 컴퓨터에서 보이는데 방송할 땐 안 보여. 그 PPT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그 포인터 옵션 펜, 레이저 포인터? 그건 아 잘 보입니다. 지금 이거는 보입니까? 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잠깐만 지금 목소리가 두 번 들리는 것 같은데. 지금 혹시 아 된 것 같네요. 네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 광고 제품끼리도 이게 뭐 하나의 키워드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광고 제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광고 제품끼리는 이렇게 광고 단가가 높은 순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이게 경매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뭐 남자 지갑에다가 10만 원짜리 단가를 넣고 어떤 사람은 5만 원짜리 넣었다 하면은 10만 원 넣은 내 제품이 더 위에 표시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레이저 포인터를 그러면은 일단 없애겠습니다. 예예. 저도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라서 아 네. 그 혹시 뭐 불편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채팅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하던 말씀 계속 드리자면 이렇게 광고 단가 높은 수익 표시가 되고 이게 경매입니다. 일종의 자리 경매. 네. 그래서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 회사 제품을 저희가 검색했을 때 무조건 이게 1 페이지에 표시돼야 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들은 2 페이지 잘 안 봐요. 웬만하면 다 1 페이지에서 끝나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회사의 최종적 목표는 바로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바로 요 페이지에 저희 회사의 제품이 떠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네 그러려면 저희가 광고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광고비도 역시 지출이다 보니까 이 광고비를 줄여야 되는데 잠깐만요. 네. 만약에 특정 검색어 검색했을 때 회사 제품이 너무 뒷페이지에 있다. 이러면은 사실 제품은 사실 되게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매출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광고를 걸었는데 어느새 경쟁 상품에 뒷페이지에 밀렸다. 이러면은 저희는 만약 광고비는 계속 났는데 이게 효과는 못 미치는 상황이니까 뭐 광고비를 좀 더 올려 가지고 앞자리에 뺐든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광고를 풀어 버리든지 해서 이게 비용을 절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그냥 드문 경우인데 만약에 해당 키워드에 대해서 경쟁 상품이 없다.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독점이죠, 거의. 그래서 딱히 광고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저희는 이 상황을 알기 위해서 우리 회사의 제품들이 이 네이버 쇼핑에 검색했을 때 몇 번째로 검색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처한 상황이고 이제 기존의 방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회사에서 사던 제품과 예상 키워드에 대해 1대 N으로 매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이런 USB 선풍기를 이렇게 판다고 했을 때 뭐 사람들이 뭐 검색하면 예상 키워드로는 뭐 미니 선풍기, 탁상용 선풍기, USB 선풍기, 뭐 작은 선풍기 등등 되게 많은 게 있죠.
그리고 이거를 다 검색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몇 번째 순위로 저희 제품이 나온지 엑셀에 하나하나 기록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셔도 이제 미래가 보이시죠? 네, 저도 좀 놀랐습니다. 이걸 보고. 네. 근데 이거는 그래도 개발 업무에 좀 가깝긴 합니다. 여기 이 업무는. 네. 그래서 이렇게 제품이 많아질수록 당연히 이렇게 되게 복잡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거 하루 뭐 처음 출근하자마자 30분 동안 계속 이렇게 뭐 엑셀하고 이거 네이버 창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중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게 사람이 하는 거니까 당연히 막 오타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주말에는 다들 이렇게 주말에도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거를 막 검색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으니까 주말에는 이게 기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작업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볼까 제가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이 순위를 자동으로 크롤링을 하는 그런 크롤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개발 과정 일단 저는 그냥 저 혼자 했습니다 진짜. 아무의 저것도 없이 그냥. 그래서 그냥 제 마음대로 다 해 봤는데 그냥 언어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상황에서 자신 있게 쓸 만한 언어가 파이썬밖에 없어서 가지고 파이썬으로 했고, 뭐 크롤링이다 보니까 네이버 검색 API도 쓰고 뭐 셀레니움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를 DB로 저장하고 엑셀로 추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개발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한 사흘 3일 걸렸나?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는 되게 사용하기 곤란했습니다. 자, 일단 결과물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단 이렇게 파이썬 파일이었는데 딱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람들은 개발자가 아니고 마케팅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컴퓨터에는 파이썬 같은 거 안 깔려 있고, 그리고 아마 파이썬을 써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그냥 더블 클릭해서는 이게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도 이게 모릅니다. 사실 이게 라이브러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실행도 잘 안 될 거고요. 그래서 파이썬 파일 실행하는 것부터가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난관이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셀레니움을 사용했는데 셀레니움 같은 경우에는 그 브라우저를 하나 더 켜서 그냥 그 브라우저 백그라운드로 돌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경량화가 돼 있다고 해도 브라우저를 하나 더 돌리는 거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그리고 네트워크도 생각보다 저거 많이 소모합니다. 네, 자동화 업무. 네, 일단 여기까지는 자동 업무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저는 무엇을 했냐? 자, AWS 프리티어 위에서 웹서버화를 하고 크롤링도 자동으로 하고 사람은 그냥 가서 엑셀만 다운받게 하자. 이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아, 네. 컨테이너 이미지를 띄우는 방식. 네, 그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았는데 제가 그때는 마침 생각을 못한 것 같네요. 사실 제가 이런 거 할 줄 아는 게 AWS밖에 없어 가지고. 네. 지금 정우현 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되게 좋은데, 네, 저도 사실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크론도, 네, 제가 그 크론 돌려 놨습니다, 새벽마다. 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네, 일단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웹서버화를 했는데 진짜 최소한의 코스트로 개발했습니다. 이거 저 혼자 하는 거고 회사 내에서만 쓴 거고, 게다가 회사 내에서도 딱 한 명만 쓰는 거다 보니까 뭐 복잡한 기능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진짜 크롤링 기능하고 그 DB에 있는 걸 X로 추출해 주는 기능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거 딱히 뭐 회원가입이나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이거 쓰실 분에게 그냥 비밀번호 알려주고 그냥 이거 입력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네, 이거 만드는데 30분 걸렸습니다. 프론트엔드 작업하는데 30분 걸렸습니다. 그냥 비밀번호 입력만 있고, 그래도 솔직히 그냥 뭐 버튼이 그냥 기본 버튼이면 조금 폼이 안 살잖아요. 그래서 그냥 부트스트랩은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튼이 뭔가, 예, 장고 맞습니다. 이 서버는 장고가 아닌 플라스크였습니다. 정말 최소한의 경량화를 저걸로 해가지고, 네. 네, 이 서버는 제가 일주일 만에 혼자 개발한 거라서, 네, 장고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퀘스천인데 왜 굳이 웹서버로 했을까요? 이게 보처럼 만들어서 담당자 메일로 계속 매일마다 쏴주는 식으로 해서 사실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근데 이거를 그냥 만들기보다는 이게 아무래도 몇 개월치 데이터가 계속 중첩되는 거다 보니까 나중에 뭐 1월부터 뭐 5월까지의 순위 데이터를 추출하는 식으로 이게 방식으로 이게 통계 분석에 되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기간이나 키워드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상황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뭐 봇으로 메일을 쏴주는 식으로 하면은 이게 봇이 매일매일 이렇게 담당자 메일을 쏴줘야 될 텐데 이런 경우에는 이게 데이터가 쌓이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웹서버로 약간 음 네 그냥 이런 저 웹서버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한 일주일 동안 역시 버그 수정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버그가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막 서버가 뻗는 일도 있고 해서 이제 제품 및 키워드의 개수를 이렇게 마음껏 늘릴 수 있게 되었고 네 이게 키워드가 이렇게 100 개에서 막 순식간에 막 늘어나더라고요 엄청. 그리고 막 그때가 겨울방학이어 가지고 설날이 껴있는데 그 설날에 맞아서 뭐 설날 선물 세트 같은 게 기간 한정으로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다 추가가 됐고 그리고 이제 엑셀의 토 일요일 난도 이제 비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낭비된 노동력을 절감하고 이제 이런 지루한 이렇게 순위 찾는 작업을 이제 컴퓨터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프로젝트는 이렇게 끝이 났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인턴 때 했던 메인 개발 프로젝트인데 네 이것도 그냥 크로저 기반의 웹사이트 제작 프로젝트인데 아까 했던 걸 좀 많이 규모가 커진 프로젝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턴 3 명이서 다 같이 했는 작업이고 그리고 사실 흐름이나 그런 건 되게 유사했고 결정적으로 이거는 저희가 제로 페이지에서 겨울방학 때 했던 어드밴트 캘린더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어드밴트 캘린더 2월 25일자 여기 저기 링크를 이렇게 해 놨고 그 제로 위키에 가시면은 그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되게 재밌는 발상으로 한번 그 DB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는 적이 있는데 한번 네. 원래는 유튜브에 이거 링크를 걸려고 했는데 뭐 어제인가 그저께 이거 유튜브 링크를 올리면 그게 다 없어진다 들어 가지고 네. 네네. 권준혁 학우님 말씀대로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제 자동화 프로그램 몇 개 만들었는데 이번 문제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회사의 제품을 이게 수많은 플랫폼에서 동시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으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모두 합쳐서 통계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각 플랫폼에서 이게 데이터를 추출하면은 이게 다 양식이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게 데이터를 분석해 주는 솔루션이 있는데 그 솔루션에 넣은 양식도 지정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거의 저희 마케팅 팀장님 요청으로는 이렇게 같은 사람이 같은 데 여러 번을 주문한 경우 이게 판매 데이터 추출한 것에서는 그냥 여러 개로 각각 나뉘는데 이걸 또 하나의 큰 주문으로 이렇게 합쳐 달라고 또 요청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요청 사항들도 있고 해서 또 이런 모든 요청 사항을 충족해서 사람이 직접 하기에는 아주 귀찮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자동화가 필요하겠죠. 자, 역시 파이썬을 사용했습니다. 엑셀 관련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뭐 이렇게 잘 지지고 볶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는 이거를 엑셀에 처리한 것보다는 EXL 파일 만드는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엔 근데 파이썬의 개인적으로 단점이라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계속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이게 실행 파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것도 제가 파일 인스톨러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좀 했는데 이게 파일 입출력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복잡하고 오류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삽질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exe 파일 용량이 약 19 메가 정도 되는데 소스 코드는 약 한 10 킬로바이트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그냥 파일서 없이 스탠드얼론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아무래도 그랬겠죠. 네 아무튼 열심히 잘 만들어서 전달을 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이제 뭐 저희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기업이나 큰 기업들로부터 위탁받아서 이렇게 대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에서 이제 설날을 맞아 특선 제품 등 이제 새 제품들이 많이 올라왔고 이제 해당 제품들을 이제 또 저희 쇼핑몰에 올려서 이제 위탁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쇼핑몰에 올리다 보니까 이제 그 제품 정보 이미지들을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난 답변이 그 이미지들을 알아서 복붙해서 가져가라고 받았습니다, 답변을. 근데 그 제품이 그 한두 개가 아니고 뭐 이미지도 그 하나로 있는 게 아니라 막 이미지 막 대여섯 개를 이렇게 새로 쭉 붙여 놓은 딱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사람이 하기에는 굉장히 좀 거시기하죠.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프로그램을 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회사 쇼핑몰에서 크로징으로 이렇게 제품 이미지를 싹 긁어옵니다. 그리고 쇼핑몰에 첨부하기 쉽게 이미지를 세로로 쭉 합쳐 가지고 하나로 만듭니다. 그러면은 업로드할 때 그 하나만 올리면 되니까. 네. 그리고 네,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거 만들 시간에 그냥 사람이 직접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뭐 솔직히 그렇게 막 기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날 것 같진 않았어요. 뭐 정말 엄청 많았던 것도 아니고 한 제품 한 30-40개 정도 되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또 이런 일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냥 맨날 그 웹사이트 들어가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것보다는 이 코딩하는 게 더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코딩을 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그 막 시장 조사를 위해서 뭐 특정 회사의 막 모든 제품 정보를 막 크로징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코딩은 진짜 아니고 그냥 시트를 뭐 계산을 자동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엑셀 함수를 이용해서 그냥 저거 하는 게 그냥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좀 일이 많았는데 이게 좀 제가 말이 많이 거창하게 소개를 하겠는데 그냥 뭐 거의 다 뭐 아무리 길어도 다 3 일을 넘긴 적 없습니다, 여기 있는 업무 중에서. 전부 다 근본적으로 다 크로징이라는 비슷한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처음에 만들었던 크로징 그 코드를 되게 모듈화 해 놨어 가지고 이거 계속 재활용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아이,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다 코딩 좋아하니까 다 여기 이거 보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자, 지금까지 했던 거의 토픽은 바로 업무 자동화입니다. 네. 단순 반복 작업은 최대한 컴퓨터에 떠넘기자. 네. 이게 스타트업은 이게 사람은 적고 일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막 마케팅 담당하시는 분들이 막 홈페이지 관리도 하시고 막 그 고객 막 대응도 하고 응대도 하고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이 진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뭐 쇼핑몰과 같은 이런 소규모 기업 그리고 막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에서는 이렇게 되게 막 자동화 수행 작업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제가 2달 동안 있었는데도 한 이 정도 있었는데 네, 그래서 엑셀은 물론이고 파이썬을 할 줄 안다면은 업무 자동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저는 되게 둘 다 장단점이 되게 명확하다 생각해요. 근데 엑셀은 아무래도 파이썬보다 훨씬 진입 장벽도 저는 좀 낮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되게 뭐 외부 프로그램 필요 없이 되게 간단하잖아요. 되게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은. 그리고 뭐 파이썬은 뭐 당연히 엑셀보다 훨씬 기능이 많고 뭐 인터넷 연결이나 그런 걸 하는 데가 되게 편하고 네, 그래서 저는 업무 자동화하는데 둘 다 알면은 되게 정말 큰 강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파이썬을 이용한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같은 그런 강의도 되게 많고 막 그런 책도 되게 많이 나오죠.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이게 '파이썬은 쉬운 언어이다.' 하면은 뭐 상대적으로는 쉬운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C나 그런 언어에 비해서는. 그런데 '파이썬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쉽다.' 그거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예시로 네이버 스크롤러 제작한다고 해 봅시다. 이거 실제로 제가 해 봤던 작업인데 일단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냥 뷰티풀 수프라고 다들 아마 대부분 아실 건데 이게 그 웹사이트 크로징을 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뉴스 페이지 하나씩 긁고 그 내용을 파일로 저장하면 이게 끝인다고 이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적으로 그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생각보다 작업이 많습니다. 일단은 당장 크로징을 해 보면은 이게 막 BR이나 스트롱 같은 이런 HTML 태그가 그대로 딸려 나옵니다, 다. 그리고 뭐 파일 저장할 때도 당장 그 유니코드 설정을 안 하면은 전부 다 인코딩이 깨져 가지고 이상한 언어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사실 사실 그리고 네이버 뉴스 어떤 뉴스를 크롤링할 것에 다르지만 사실 간단한 크롤링 뭐 사실 그냥 특정 검색어에 대한 뉴스 크롤링이라면은 네이버 뉴스 API 이용하면은 훨씬 더 쉽고 네. 또 이것도 쓰려면은 API가 뭔지 또 웹에 대해 뭔지 다 알아야 됩니다. 네, 이게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고자 하는 바는 네. 네, 파이썬을 이용한 업무 자동화는 이게 코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단시간에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코딩은 어느 정도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진짜 쉽게 느껴질 수 있고 사실 크롤링이 다른 뭐 프로그래밍 뭐 저거에 뭐 개발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난이도가 높지 않은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네. 뭐 엑셀 변환 작업 같은 경우도 그 엑셀 데이터 처리해 주는 뭐 판다스 같은 라이브러리를 알아야 되고 뭐 그리고 그 코딩 자체에 소요된 시간도 알아야 되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디냐 그 인턴 회사에서 실제로 파이썬을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굉장히 많이 헤매시더라고요. 사실 뭐 크롤링 같은 거 하시는데 네. 그래서 생각보다 저는 요새 파이썬을 이용한 업무 자동화 대세이긴 한데 그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낮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까지는 뭐 어떻게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 현업에서 사용할 수준과 그 효율이 되느냐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점이 기업들이 개발자나 혹은 요새 개발 능력이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일이 그렇게 자주 있는 거 아니니까 가끔씩. 그래서 사실 이런 소규모 기업에서는 개발자를 찾기보다는 코딩을 할 수 있는 마케터, 코딩을 할 수 있는 기획자, 코딩을 할 수 있는 디자이너를 찾겠죠. 네, 아무튼 인턴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정우혜 학우님 말씀대로 네, 환경 세팅. 네, 제가 봤던 그분도 이 환경 세팅 안 하시고 그냥 이게 웹 아이디로 하시더라고요. 그 환경 세팅이 어느 정도 좀 어려운 편이기도 하고 생각보다. 네. 지금이 4시 27분. 네, 딱 지금까지 절반 했는데 딱 절반이 왔네요. 딱 알바는 페이스입니다. 자, 인턴 생활 끝나면서 자, 소프트웨어 센터에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많이 만들었는데 좀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회관리된 이야기를 꺼내고 이렇게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앞으로 유지 보수와 함께 간단한 외주 업무를 맡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가 무급 인턴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번 외주 업무부터는 유급으로 이렇게 받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턴 생활 종료 이후 외주를 가끔 맡게 되었는데 제가 거기서 주로 맡은 일이 뭐 이런 일이었습니다. 주요 이거는 뭐 카페24라고 그 국내 호스팅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AWS 서버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뭐 사이트 개편 제 사이트가 2번 들어갔는데 이거는 저의 실수로 너그러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쇼핑몰의 마케팅 분석 툴 설치 및 기능 추가 등등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는데 자, 대학생이 현실적으로 외주를 할 만한 일 크루저 그리고 엑셀 변환 툴 그리고 위에서 제가 했던 일 사실 여기서 제가 제시한 내용이 다 제가 해봤던 일밖에 없는데 뭐 솔직히 제가 안 해봤던 일을 이것도 뭐 대학생이 할 만하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일단은 저는 다 할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막 엄청 막 현업 수준의 막 큰 지식이 필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일단 외주에서 가장 많은 일을 차지하는 그 쇼핑몰 구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쇼핑몰 같은 경우는 아마 가장 수요가 많은 웹페이지가 아닐까 해요. 그리고 쇼핑몰들이 생각보다 기능이 많이 필요해요. 되게 장바구니 필요하고 뭐 재고 관리도 해야 되고 유저 관리해야 되고 결제해야 되고 뭐 요새는 당연히 뭐 리뷰나 Q&A 같은 게시판도 있어야 겠죠 그리고 결제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뭐 개발 내적으로도 좀 까다롭고 일단은 이쪽은 보안을 되게 많이 신경 써야 되니까 돈이 걸려 있는 거라서 그리고 개발 외적으로도 이게 막 그 신용카드 막 피지사나 네이버페이 같은 데다가 이제 신청하려면은
막 사업자 막 등록증이나 막 그런 걸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검수도 해야 되고 그래서 되게 굉장히 이게 복잡합니다, 이게. 저도 그 카카오페이 막 테스트 계정으로 한번 해 봤는데 어 그거랑 일단은 막 서류적으로나 그런 거도 일단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게 기능이 되게 복잡한 편이긴 한데 대신 필요한 기능이 정말 많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진짜. 사실 뭐 쇼핑몰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엄청 특출난 기능이 필요하거나 그런 일은 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 쇼핑몰을 구축한다고 하면은 잔고, 스프링 다 필요 없습니다. 네, 일단은 이 많은 기능들을 다 일일이 개발한다면은 정말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진짜 막 실버인가 쿠팡 뭐 신세계 뭐 이마트 뭐 이런 진짜 큰 규모의 기업 아닌 이상 대부분 뭐 쇼핑몰 호스팅이나 여기 CMS 활용합니다. 뭐 카페24도 있고 뭐 워드프레스도 있고 뭐 가비아나 뭐 저 다다음 세션에서 그 양우철 학우님 소개해 주실 그 라이믹스도 CMS의 일종이죠. 뭐 아까 보셨던 이런 네이버 쇼핑 같은 데 나오는 쇼핑몰은 거의 대부분 뭐 이런 거를 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주 역시 뭐 특별한 기능이 있지 않는 이상 이런 툴도 작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은 단가도 안 맞고 시간도 너무 느려져요. 네. 이런 툴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직접적인 코딩 없이 그냥 끝납니다. 저 오른쪽에 지금 GIF가 있는데 저게 지금 그 레이아웃 세팅한 겁니다.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레이아웃을 세팅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아래쪽에 보시면은 아래에 그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제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따로 HTML 코드를 건들 필요 없이 그냥 원하는 뭐 가격이나 그런 걸 다 설정을 할 수 있는 창이고 그리고 오른쪽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레이아웃 저거 뭐냐 그 레이아웃 저겁니다. 그 예시. 그러니까 이 중에서 원하는 거 이 16,690개 중에 원하는 거 그냥 하나 써서 하면은 그냥 이렇게 다 만들어진 걸로 그냥 바로 그냥 사진하고 뭐 상품 목록 뭐 그런 거 바꾸면 이제 바로 쇼핑몰에서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뭐 이렇게 되게 코딩 네 이런 툴의 특징이 이렇게 코딩을 최소화하고 이렇게 그냥 되게 직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쇼핑몰 구축 같은 경우에는 되게 외주 되게 많은데 그 한번 외주 사이트에 가서 쇼핑몰 관련해서 검색해 보시면은 진짜 고인물들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엄청 많아요, 이렇게 가면은. 그리고 이들은 사실 프로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이들은 이미 최적화한 디자인 같은 걸 거의 다 저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그 개발은 처음부터 만들어 가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그 필요한 기능들을 다 만들어 놓고 다 쏟아 넣습니다. 그리고 필요가 없는 거는 이렇게 막 주석 처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빼는 식으로 구현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구축은 아니고 그 쇼핑몰 수정을 한번 해봐 가지고 그 코드를 볼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 코드는 그 저작권이 있어 가지고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냥 이런 형식으로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클라이언트가 페이스북 공유権필요 없다면은 그냥 해당 스크립트 그냥 주석 처리해 가지고 안 쓰게 하는 식으로. 그리고 막 그 화면에서 막 슬라이드 요소가 필요 없다면은 그냥 슬라이드 요소를 숨겨 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해 놓고 그냥 내용만 바꿉니다. 네. 결론적으로 근데 저희는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분들은 약간 그 쇼핑몰 구축에 햄버거 조립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막 맥도날드에서 빅맥을 시키면은 막 미리 만들어진 뭐 패티나 그 토마토나 막 소스 같은 걸 다 하나씩 빼 가지고 이렇게 다 조립하잖아요, 햄버거를 하나를. 네 그런 형식입니다. 네 미리 재료는 다 준비가 돼 있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특히 대학생 수준에서 쇼핑몰 구축은 그냥 뭐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약간 이런 효율적인 문제로 약간 되게 비추천을 합니다, 저는 사실. 그냥 이거 클라이언트 쪽에서도 이렇게 별로 거의 만족을 아마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많은 기능들을 직접 일일이 구현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힘들 거라 생각을 해요. 그 차라리 그냥 워드프레스 같은 걸 배우셔 가지고 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구축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레이아웃 수정하고 추가하는 외주를 받았습니다. 저는 일단 워드프레스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는데 그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기본을 사실 별게 없고 그 플러그인을 찾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으로 뭐 결제 플러그인이나 아니면은 뭐 슬라이드쇼 플러그인, 뭐 그 하단 뭐 정보 탭 플러그인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본 저게 있고 거기다 플러그인을 쌓아가면서 이게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방식인데 네. 이건 되게 이지선다를 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원하는 기능을 해 주는 플러그인이 있다면은 그걸 쓰면 됩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은 저희는 개발자니까 그냥 그 기능을 그냥 코드로 구현해 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코드 구현하는 것보다는 그냥 플러그인을 정하는 게 빠른데 근데 대부분 원하는 플러그인 다 유료입니다. 그게 약간 앱스토어처럼 플러그인을 팔아 가지고 플러그인이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는데 무료도 거의 다 그냥 부분 유료가 돼 있어 가지고 뭐 중요한 색을 바꾼다든가 중요 기능들은 다 유료 버전 전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리고 코딩을 통해서 바꾸는 것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 워드프레스가 이미 완성된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뭐 하나 잘못 건들면은 되게 뭐 다른 데서도 막 버그가 터질 수 있고 그래서 진짜 조심해서 코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 이렇게 직수퍼즐 조립한 느낌이었어요. 딱 원하는 파트를 찾아 가지고 원하는 곳에 딱 적재적소에 딱 조립하고 하는 식으로 네. 직수퍼즐 같은 경우에도 하나를 잘못 끼우면은 계속 뒤에 꼬이니까 네 이게 안 꼬이게 되게 조심을 해야 된다는 딱 그런 점이 되게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잠시만요. 저 목이 좀 저거 해서 물 한 모금 마시고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네 그래서 다시 재개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코딩 자체도 사실 거의 없고 뭐 워드프레스 이런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코딩을 한다면은 사실 코딩을 많이 한다면 사실 워드프레스를 쓰는 이유가 없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이런 CMS 툴을 쓴다는 것 자체가 코딩을 안 하려고 쓰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코딩 실력 내는데 솔직히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네 제가 봤을 땐 좀 그랬습니다. 대신 CSS 지식은 좀 늘었는데 아무튼 제 느낌은 좀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주로서 작업해서 느낀 거는 일단은 수정 추가라는 것은 남의 해 놓은 작업물 이어나간다는 뜻입니다. 뭐 다들 여기서 남의 코드 다 수정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그냥 죄다 그냥 없애 버리고 네 그냥 새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한 적이 한둘이 아닙니다. 특히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거 코딩 실력은 보다는 솔직히 플러그인을 원하는 플러그인을 찾는 실력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구글링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저는 가장 빠르게 웹사이트를 만든다면은 특히 뭐 학습 목적이 아니라 진짜로 웹사이트가 필요하다면은 그냥 저는 그 워드프레스를 굉장히 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특히 뭐 비전공자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개인 웹사이트를 갖고 싶다 하면은 특히 워드프레스는 그 서버만 구하면 무료입니다, 무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워드프레스가 굉장히 나름대로 되게 매력적인 그런 저거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 달아봤거든요. 지금 채팅을 보니까 네 지금 크모 사기꾼이 너무 많다고 하셨는데 근데 사실 뭐 사실 뭐 저한테 외주 맡기신 분들도 그런 크모 같은 데 안 맡기고 저한테 맡기는 이유가 그런 게 아닐까요? 아무래도 저한테는 일단 사람을 되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사실 제가 봐도 약간 가격대가 이 가격 주고 이걸 해 준다고라는 그런 적이 좀 되게 많았어요 저도 사실.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2달 동안 인턴을 하면서 아무래도 어떻게 좀 신뢰를 좀 쌓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한테 맡기시는 분들이 되게 많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장점일 수도 있어요 이게 대학생 외주. 아무래도 이렇게 대학생을 맡길 정도면 신뢰를 한다는 거니까. 음 네 일단은 쇼핑몰 뭐 수정 추가는 뭐 이 정도였고 뭐 크게 내용은 큰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수정하고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분석 툴 설치를 하는 외주가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되게 재밌고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해 보실 한 번쯤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음 뭐 이제 쇼핑몰을 만들었으면은 이게 사용자층 분석을 해야 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이 우리 사이트에 많이 들어올까? 뭐 여자가 많이 들어올까? 남자가 많이 들어올까? 뭐 애들이 많이 들어올까? 아니면 어르신분들이 많이 들어올까? 그리고 우리 사이트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느 페이지를 거쳐야 할까? 그리고 거기서 어떤 행동을 할까? 그리고 어떤 광고가 가장 효과적일까? 그리고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광고를 통해 들어온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비율 개수를 할까?
이런 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오른쪽과 같은 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 카카오 픽셀, 페이스북 픽셀 등등. 일단은 대부분 이름에 픽셀이 들어가서 앞으로는 이런 거를 그냥 픽셀이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네. 일단은 자체적인 광고 채널도 있고 사용자 정보를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유튜브도 있고 당연히 뭐 구글 지메일 계정 없는 사람 요새 다 없잖아요, 요새는. 그리고 구글 애드센스도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다들 카카오톡 하시죠? 그 카카오톡에 당연히 개인정보 다 입력되어 있고 그리고 카카오도 그 카카오톡 그 맨 위에 그 광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고 채널도 갖고 있고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개인정보 다 입력되어 있고 광고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마케팅 분석 툴을 운영하는 데는 되게 최적의 사이트들입니다. 뭐 이런 툴들을 설치하면은 어떤 화면이 되느냐?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쪽 아래는 제가 딱히 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오른쪽 위부터 설정을 드리자면은 그 들어온 사람들의 그 연령이나 약간 성별 같은 거를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왼쪽 아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땅한 그 구글 사진 못 찾아가지고 이게 중요한 정보 다 지우고 이렇게 제가 캡처를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어느 사이트에 와서 어떻게 어느 사이트로 이동을 하고 또 얼마나 빠지는지 이렇게 시각화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같은 경우 맨 위에 시작 페이지에서 그냥 거의 절반 정도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빠지죠. 네.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고 오른쪽 아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검색 유입, 어떤 검색어로 이렇게 많이 유입이 됐나를 표시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 저 픽셀마다 이렇게 그 이용자들의 통계를 되게 상세하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석 툴을 설치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설치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트랙 아이 뭐 카카오 픽셀을 예를 들자면 이렇게 돼 있는데 진짜 이게 끝입니다. 그냥 원하는 페이지에 이거를 그냥 복사 붙여 넣고 하고 뭐 트랙 아이디는 저희 계정 아이디를 넣고 하면은 끝입니다, 그냥. 그리고 전부 다 이렇게 이런 데는 대부분 이렇게 예시가 잘 돼 있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몇 줄 그냥 복붙만 하면은 그냥 끝이 납니다. 진짜 이 상태로도 이제 분석이 다 됩니다, 이제. 자동 추적을 해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쉬우면은 외주를 안 맡기겠죠? 자, 만약에 메인 화면에 홍보 영상을 올려 놨습니다, 저희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들어서 얼마나 틀어본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걸 알고 싶으면은 유튜브 영상에 재생되는 동시에 픽셀에다가 영상이 재생되었다는 이벤트를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려면은 당연히 자바스크립트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외에도 구매를 할 때 어떤 상품인지 뭐 수량, 할인 수단, 수령 방법 등 기록하기 위해서는 그 결제 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정보를 가져오려면 자바스크립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뭐 jQuery 같은 게 대표적으로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 개발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용자의 행동을 정밀하게 추적하기 위해서는 그뭐 이런 웹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되게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 뭐 계정 등록하고 오히려 좀 계정 등록이 조금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뭐 설치 과정부터 이렇게 비개발자 가기에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난해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뭐 배워서 못할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도 좀 약간 개발자 혹은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이유죠, 이런 일도. 그런데 이건 좀 그런데 사실 이거는 마케터가 사용자 행동 흐름을 잘 설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많이 설치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적재적소에 설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사실 많이 설치만 하고 이제 영양가 없는 정보들만 있으면은 사실 분석할 때 방해만 되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그 메인 화면에 들어가면 팝업 창을 강제로 하나 띄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아마 그 접속 통계를 내보면은 그 팝업 창하고 그 메인 화면하고 동시에 공동 1등으로 뜰 건데 그 팝업 창은 사실 그냥 추적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어차피 메인 화면 뜨면 강제로 보게 된 거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분석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용자 행동 흐름을 잘 파악해서 저거 설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마케터나 기획자의 힘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그거예요. 코딩을 할 줄 아는 기획자나 마케터입니다. 이게 개발자 필요 이렇게 보니까 기업에서 이게 개발자가 필요하다기보다는 그냥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좀 보여지네요. 그리고 외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웹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그런 자바스크립트나 HTML에 대한 지식 역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 프로그래밍 능력이 중요한가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작업은 그 솔직히 코딩이 그렇게 좀 잘 못해도 그 약간 그 픽셀 설치하는 그런 경로나 그런 약간 그 설계에서 약간 좀 많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이게 코딩을 아무리 잘 열심히 해서 뭐 아무리 그 막 사람들이 온갖 행동을 다 가져와도 그걸 제대로 분석을 못하게 해 놨으면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 대신에 이렇게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있다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뭐 마케팅이나 그런 상업 커머스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면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사이트가 있다면은 이게 한 번쯤 이런 거 설치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게 무료고 저는 사실 지금까지 했던 외주 작업 중에 가장 재밌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당장 눈앞에 보이기도 하고 되게 좀 처음 보는 거다 보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뭐 사실 개인 사이트에서는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아마 접속자 수가 많지 않을 텐데 이런 사이트들은 아무래도 접속자 수가 기본적으로 있다 보니까 좀 유의미한 분석도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외주 이야기도 끝나고 이제 이런 외주와 인터넷을 하면서 알게 된 이제 비개발자와 소통하기. 자,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준호님, 이거 가능한가요? 자, 한번 보면은 실제로는 간단해 보이는 기능이지만 구현은 매우 복잡한 기능이 세상에 되게 많습니다. 네. 물론 저는 이렇게 대부분 대화했던 분들이 다들 개발자가 아니신 분들이었습니다. 주로 마케터분이나 대표님이나 뭐 그런 분들이었는데 이런 분들도 당연히 뭐 저를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악의 없이 정말로 모르셔 가지고 여쭤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그거는 확실하게 이렇게 막 저희 말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게 인터넷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막 진짜 좀 나쁜 분들 만나면은 "아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냥 해."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경우를 만난다면은 안 돼. 되게 해야죠. 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득하는 방법을 저는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뭐 예시로 뭐 기능을 제안할 때 "이 사이트에는 이걸 제안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예시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데 예정된 기능을 뺄 때도 되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래에 있던 말은 제가 실제로 했던 말인데 요청하신 기능에 대해서인데 제가 직접 구현해 보려니까 난이도도 높고 실용성도 낮아 보였습니다. 뭐 비슷한 저거인 뭐 네이버나 구글, 페이스북의 모바일 버전에서도 이런 기능이 없었는데 이 기능이 꼭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사실 그냥 제가 단독으로 그냥 "이거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은 사실 거기 설득력이 높진 않아요. 그런데 막 이런 막 경쟁사나 아니면은 막 거대 규모의 기업에서 이런 기능 안 쓴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좀 생기더라고요 저는. 뭐 그래서 이렇게 딱 예시를 딱 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람 설득할 수 있고 그리고 다음은 구체화입니다. "현재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문제점이 있다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의 정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막 문제의 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기술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기술적인 이야기를 사실 이해하기 힘드니까요. 그래서 정량적으로 문제에 대해 표현을 합니다 저는. 특히 숫자는 되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실제로 했던 말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재 크롤링 한 건에 5 초가 걸리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조금 세본 결과 평균적으로 기업당 크롤링 해야 되는 건수가 약 100 건이고 기업이 총 500 개이니 야 이렇게 계산하면은 25,000 초고 분으로 환산하면은 416 분으로 7 시간 걸립니다. 네 이 크롤링 대상을 줄여야 합니다. 네. 이거랑 그냥 "저희 크롤링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좀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랑 어떤 게 설득력이 있을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뭐 쉬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렇게 직접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 수치화를 하면은 되게 설득력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그냥 뭐 오래 걸립니다. 근데 얼마나 걸려요? 하는데 이게 대답을 못하면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사진, 뭐 캡처,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하는 사이트에 그냥 보안 저거 없이 그 HTTPS 그 보안 연결 없이 그냥 배포하려다가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망에 올라온 서버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보안에 신경 써야 합니다."라는 말을 이어서 대신했습니다. 실제로 서버 올리고 나서 이런 로그를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이게 저 그냥 AWS에 그냥 서버 올리면은 이렇게 막 되게 많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막 이게 다 그냥 취약점 스캔하는 거거든요 전부 다. 뭐 대부분 PHP 대상으로 하는 공격이긴 한데 네. 일단은 사실 이거는 그냥 개발자인 제가 봐도 쪼끔 무서운데 처음 봤을 땐 되게 무서웠습니다 이거 보고.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 보시면 알겠지만 그 버전별 다 긁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연도별로 2011 년부터 20 년까지. 네. 저게 그 PHP 그 어드민 사이트 저건데 이 기본으로 설정하면은 저게 다 들어가집니다. 저게 들어가지면은 그 사이트 관리자 권한이 탈취당하는 거라서 되게 위험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저거 사진으로 직접 뭔가 보여주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그리고 신속보다 정확함이 중요합니다. 네. 그 제가 두 번째로 자주 했던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개발자끼리도 서로 구현 상황에 대해 오해 생기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네. 당연히 더 많죠, 이런 경우에서는. 그래서 애매한 부분은 반드시 끝까지 물어볼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수정할 때 고생한 건 저예요. 왜냐하면 수정 제가 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그 요구 사항과 구현 사항에 차이가 생기면은 보통 이게 수정 사항이 구현 사항을 따라가진 않고 구현 사항이 수정 사항을 따라갑니다, 보통. 아 네. 권준혁 학우님께서 말씀해 주시네요. 네. 문서도 되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네 뭐 "네이버 로그인 화면처럼 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솔직히 어떤 거 하는지 모릅니다. 뭐 네이버의 뭐 색깔을 따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네이버처럼 버튼 배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랬을 때 이 구체적으로 이제 네이버 로그인 화면에 어떤 걸 따와야 되는 건지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를 잡고 여쭤봐야 됩니다. 특히 이런 부분이 이게 계속 이게 막 상대방 귀찮게 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거는 되게 저거 뭐지? 이 회사 업무다 보니까 아니 외주면 특히 돈이 걸리는 작업일 거고 아 네. 네 그래서 결국 이게 나중에 고생 안 하려면 지금 미리 고생한다는 식으로 이게 좀 계속 말씀해야 됩니다. 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대방도 귀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그냥 "아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딱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는 거 그냥 한다고 하는 거 보면은 막 진짜 제대로 할지 막 걱정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속 여쭤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풀어서 설명하기. 이게 또 되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이게 되게 사실 저도 이게 와서 깨달았는데 저희가 막 무슨 뭐 파이썬이 어쩌고 뭐 C++에 무슨 뭐 객체 지향성이 어쩌니 하는 이런 기술적인 대화는 아마 이렇게 같은 컴퓨터 공학 전공끼리나 아니면은 발표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것에 되게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다들. 그래서 이 기술적인 얘기를 이렇게 일반인에게 풀어서 설명이 되게 좀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냥 기술적인 부분을 전달하기보다는 그냥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잘 포장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기술적인 내용 생각하고 그 기술적인 내용으로 인해 생기는 결과를 설명하는 식으로.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제작한 웹사이트를 프레젠테이션 할 때 실제로 했던 말입니다, 이게. 저희 서버는 아마 전 세계 점유율 1위 회사이고 네. 아 지금 화면을 약간 조정하고 있는 것 같네요. 혹시 네 조정이 끝나면은 제가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 화면을 못 보고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 네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저는 그 프레젠테이션 할 때 이렇게 했거든요. 그냥 그 AWS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사실 AWS가 뭔지 그리고 뭐 AWS를 뭐 어떤 장점인지 이거를 기술적으로 설명을 해도 사실 좀 냉정하게 말하면 관심이 없죠 그냥. 그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이런 걸 강조했습니다. 그냥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회사고 그 쇼핑몰 운영하는 그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클라우드다. 이런 걸 강조를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비개발자들한테 설명하는데 주로 유효했던 방식들은 이렇게 4 가지입니다. 풀어서 설명하기, 그리고 그 일단은 그리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계속 물어보기, 그리고 어 이렇게 막 사진이나 뭐 캡처하면 되고 구체화하고 예시를 하기. 네.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저희가 대학 아무래도 이게 만약 외주나 인턴 같은 거 한다면은 필연적으로 아마 상대방이 갑이고 저희가 의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많습니다. 그래도 쪼지 마시고 확실하게 얘기할 건 확실하게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게 제 발표가 끝났는데 Q&A를 받기 전에 제가 예상 Q&A를 한번 좀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가장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 내용 아직 발표 안 했거든요. 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궁금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외주 어리석우예요. 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맨 땅에 구하는 건 힘들어요.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몬 같은 데 가면은 포트폴리오가 수십 건이 넘는 그런 전문 업체에 널려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치고 사람들이 저한테 저 일감을 맡길 그럴 게 있을까요? 사실 그런 데서 보면은 뭐 그런 대학생들이나 그런 업체나 다 똑같습니다 그냥. 그래서 일단은 저는 네. 네네. 지금 권준혁 학우님 말씀한 대로 한번 뚫으면은 되게 잘 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한데 권준혁 학우님 제가 혹시 5 분만 쪼끔 더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 넘치는 거 데블스 국룰이라 계속 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 뒤에 한 슬라이드가 더 있어 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추천하는 게 그냥 주변 사람들 솔직히 소위 말하면 인맥이죠, 인맥. 그래서 일감을 따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인턴 같은 경우에는 능력 인정받으면은 되게 일감이 많이 들어옵니다. 스타트업 같은 걸 사실 운영할 정도의 사람들이면은 되게 인맥이 많더라고요, 이게 주변에. 물론 그 개발회사면은 개발자가 충분할 거니 이런 외주를 잘 안 구할 텐데 대신 뭐 개발회사에서 인정받으면은 아마 정규직 제의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외주 같은 거는 저는 되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냥 크몬 같은 데 막 무작정 공고 올리는 거. 사실 뭐 그런 외주 사이트에 되게 사기꾼 그런 업체도 많지만 그런 클라이언트가 약간 진상인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을 거예요 되게. 이게 외주를 받을 때도 이렇게 상대를 잘 보면서 해야 됩니다 막.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주 돈 얼마 받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정해진 거 없어요 당연히. 외주니까. 뭐 작업량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대신에 저는 딱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그 방학을 넘어갈 것 같은 일은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는 진짜 간단한 거 아니면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방학이라도 100만 원 이상 단위는 100만 원 이상 단위로 들어가는 일은 대학생에게 외주를 맡기기엔 되게 큰 작업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 정도 작업이면은 되게 유지 보수나 약간 AS도 되게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제가 그 정도 투자할 정도로 시간이 많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문 외주 업체를 찾아보라고 권유를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시급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처음에 되게 많이 고심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그냥 뭐 소프트웨어 제가 단가를 매기기에도 되게 그 단가가 어떤 기준인지 물어보면은 제가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그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공시한 그런 공공 뭐 기관 사업에서 이렇게 공시한 단가가 있어요. 2019년 기준으로 초급 개발자 임금이 시급으로 한 사람이 2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저는 그 초급 개발자는 아니고 사실 대학생이잖아요, 그 밑에 있는. 그 초급 개발자도 일단은 4 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 얘기니까. 저는 25%를 깎아 가지고 시급 15,000 원을 계산했습니다. 네.
그래서 작업량 계산하는 거는 뭐 이거는 알아서 해야죠 뭐. 이거는 뭐 경험적인 얘기라서 딱히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대신 너무 터무니없을 정도만 아니면 돼요. 그리고 외주 할 만해요. 일단은 대부분 외주를 한다면은 아마 안 써본 툴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툴들이 코딩 능력과 상관없죠. 예를 들어서 저는 카페24의 그 디자인 툴을 달아 봤는데 이것도 사실 코딩과 별 상관없는 그런 거예요. 그냥 저거 메뉴 찾아 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열심히 원하는 사항 입력하면 되는 저거거든요. 솔직히 하다가 안 되면은 '내가 이딴 거 배워서 뭐 하지?' 하고 좀 짜증 나기도 해요. 그래도 뭔가 이런저런 툴 쓰다 보면은 뭐 잡다하게 많이 배워요. 일단은 저는 AWS가 왜 이렇게 혜자인지 좀 알게 되었고 그리고 다 하고 일단은 무엇보다 통장 보면 되게 뿌듯해요. '내가 돈을 벌었다.' 사실 뭐 편의점 알바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게 더 보람차고 더 사실 솔직히 재밌잖아요 사실 뭐 계산하는 거. 물론 이게 편의점 알바를 비하하는 말은 아닌데 그냥 단순히 그냥 아무나 와도 아무나 살 수 있는 알바보다는 이렇게 저가 제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알바가 이게 더 재밌고 더 보람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권지영 학우님. 떼구를 구르는 시간을 배우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 구글은 제 친구였습니다. 이게 저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인턴부터 외주까지 저는 어떠한 사수의 도움도 없이 모든 걸 혼자서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이 짜증이 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통 방학 때 막 되게 많은 다짐하실 거예요. 프로젝트도 하고 이런 언어도 공부해야지. 근데 이게 딱 그 새해 올해는 딱 운동 열심히 해야지 다짐과 비슷해요. 며칠 가면은 놀아요 그냥 다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돈하고 책임감 때문에 강제로 하게 된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제로 뭔가를 방학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는 점에서 되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외주 업무 때문에 한번 제가 인턴했던 회사를 다시 방문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회사 그 직원분들과 다 같이 한번 점심 식사를 했는데 거기서 딱 대표님이 "저희 외주로 그 막 그 프로그래밍 작업을 해 주실 기술자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 솔직히 뽕이 좀 찹니다 그거. 이거 찰 수밖에 없죠 이거. 이거 마치 이거 저거 아닙니까 이거. 딱 그거 딱 올해 겨울에는 무급 인턴했던 내가 이번 여름 방학에는 기술자가 되어서 돌아오다니. 이거 그거 아닙니까? 딱 그 어디 판 어디 막 그 신데렐라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생활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저는 이게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주라서 전 출근 같은 거 안 해요. 그 요새 막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막 있는 사람도 안 오라는 판국에. 그리고 그 딱히 작업 시간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특정 기획까지만 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맨날 오후 2 시에 일어나고 밥 먹고 게임하고 유튜브 보면은 해가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이제 좀 일 좀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코딩을 시작해서 새벽까지 코딩을 하고 다시 잤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단점은 좀 있어요. 이 보통 이렇게 소통해야 되는 분들이 대부분 직장인이다 보니까 아침에는 소통을 못 해요. 그래서 사실 그 클라이언트 분들이 아침에 카톡했는데 제가 막 오후에 2 시에 막 답장을 하고 그러면 쪼끔 미안하긴 해요. 물론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쓰레기처럼 살고 있어 가지고 "아침에 카톡 못 봅니다."라고 해 놓긴 했는데 네 일단은 요 정도이고 제가 일단은 아마 여러분이 했을 것 같은 거를 다 써 놨는데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저 채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진짜 여기서 끝났습니다 진짜로. 네 혹시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채팅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한 5시 3 분이니까 딱 다시 5 분까지만 혹시 기다려 볼게요 혹시. 그리고 제목에 대해서는 사실 발표를 다 하고 보니까 제목을 약간 잘못 지었네요 약간. 음 그냥 인턴하고 외주 이야기라고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음.
역시 저거였네요. 사실 저도 사실 이 질문 되게 "돈 얼마 받아요?" 이거는 사실 좀 들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 막 다른 분들이 이런 주제를 발표했어요. 저도 질문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좀 시간을 좀 오버한 거는 제가 분량 조절에 실패한 거는 약간 저 죄송하고 아마 그래서 다음 발표 순서가 아마 권지적 학우님이실 텐데 일단은 지금 이렇게 질문은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종료를 하고 다음 분 발표하셔야 되니까 일단 저는 이상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긴 강의 1 시간 5분 걸렸는데 긴 강의 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혹시나 뭐 질문이 있으시다면은 음 어떻게 이거 채널을 만들어 둬야 될까? 뭐 제로 페이지 공지 톡방에 일단 제 송준호랑 이름 있으니까 거기로 개인톡 하셔도 뭐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